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2장의 2강입니다. 두 번째 강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벤젠 화합물을, 오비탈적으로 좀 해석을 할 거예요. 벤젠 화합물의 분자 오비탈을 좀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자 오비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왜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그렇게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을 가지고 이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벤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특징을 봐야 되는 게 이거 사이클로부타다이에, 얘는 사원항고리,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요. 얘는 사원항고리고, 그다음 8원항고리인 사이클로옥타테트라에, 벤젠은 6개잖아요. 그래서 4개, 6개, 8개 골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오면서 오는 화합물, 그 화합물에 대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벤젠의 이제 공명 안정화 에너지. 자, 벤젠은 고리 내부에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죠. 전자가 되게 풍부한 화학종이에요. 나중에 이 벤젠이 반응성도 좀 떨어지고, 친해성도 좀 떨어지고, 굉장히 안정하니까, 벤젠은 전자가 풍부하지 않은 화학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간혹, 벤젠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굉장히 풍부한 화학종이에요. 파이 전자가 6개잖아. 우리가 알켄의 반응에서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파이 전자도 친핵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풍부하니까 친핵제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벤젠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에요. 그게 굉장히 특이적인 구조로 인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을 뿐이지 전자가 부족하거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벤젠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에요. 자, 그리고 전자가 풍부하면은 그 전자들이 그 고리 내부에 굉장히 밀집돼서 존재할 거잖아. 그쵸? 밀집돼서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은 에너지가 높았어요. 그쵸? 전자가 풍부해서 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에너지가 높았잖아. 자,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안정한 거야. 이거를 뭐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냐면 수소와 반응열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준이 되는 화합물이 사이클로헥세인이야. 그러면 이중결합 하나 존재하는 거. 다이엔 화합물.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벤젠 화합물. 트라이엔이야. 형태적으로 보면 트라이엔이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트라이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화합물을 환원을 시키면 다 사이클로헥세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발생하는 열은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단일 결합들은 다 동일하니까 이중결합, 파이 결합의 존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높아지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하는 열은 이쪽에 파이 결합 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이클로헥세는 이중결합이 하나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게 환원이 됐을 때 118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한대. 그럼 이쪽에 탄소전체 이중결합 중에 그 파이 결합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으로 파이 결합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118kJ/몰이죠. 자, 두 개가 존재했어. 두 개가 존재하면 이거의 2배가 돼야 되는데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 탄소원자와 이쪽 탄소원자의 부분적인 오비탈 오버랩이 생기겠죠. 겹침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의 추가적인 에너지적인 이점이 있잖아. 그렇죠? 그걸 비편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값이 조금 낮아졌어요. 230kJ/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대. 그러면 이게 3개가 됐잖아. 그러면 오케이. 118에다가 3개를 곱한 값에서 여기도 다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감소되는 비율만큼 해서 예상을 했던 게 356kJ/몰이었어. 그래서 벤젠을 수소화 반응을 했더니 356kJ/몰의 에너지를 예상을 했는데 몇이었던 거야? 206이었던 거야. 이 계산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여러 번 했겠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206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저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이 파이결합, 그죠? 파이결합 3개가 추가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206kJ/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거의 150kJ/몰의 에너지가 낮아진 거죠. 여기도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졌잖아. 그쵸? 여기도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졌어. 근데 그 값은 기껏해야 그렇게 크지 않거든? 6kJ/몰 정도 되겠네? 그쵸? 8이 16이니까. 근데 얘는 150kJ/몰이야. 전자도 되게 풍부하고 파이 결합이 3개나 존재하는데 그 값이 굉장히 낮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벤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안정해요. 그쵸?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안정해요, 실제로. 얘가 에너지 보시면 이거보다 낮아. 원쓰리 사이클로 헥사다이엔의 수소화 반응률보다 실제로 더 낮아요. 그러니까 벤젠이 이거보다 더 안정하다는 거지. 벤젠의 에너지 레벨은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자는 거야. 이게 왜 안정한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반응과 관련된 성격인데, 일단 벤젠은 전자가 풍부하지만 안정하다. 오케이? 그럼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은 반응에서 무슨 역할로 쓰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하잖아? 무슨 역할? 친액체로 쓰이겠지. 친액체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친전자체로 쓰이기는 어려운 거야. 그럼 불가능한 거야,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은 무슨 역할? 친핵체 역할을 했어. 그럼 벤젠도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야. 그럼 무슨 역할을 하겠어? 친핵체 역할을 하겠지. 근데 파이 결합이 3개나 존재하네? 알케는 파이 결합이 하나만 존재해도 그만큼의 반응성을 가졌는데 3개나 존재해. 그러면 전자가 되게 풍부하고 친핵 성도가 되게 크겠다. 반응성이 크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친핵 성도가 실제로는 크지 않아요. 친핵 성도가 없다는 게 아니야.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기는 있어. 근데 그 크기가, 친핵 성도라고 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왜 크지 않냐면 얘가 친핵체로 쓰이게 되면은, 벤젠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친핵체로 쓰이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화했던 거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성격의 중간체로 변화가 되거든. 그 에너지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그 안정화되어 있는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큰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거지. 안정하다는 거의 다른 의미가 뭐야? 반응성이 작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구조, 고리 형태에서 유건한 골격을 만들고 있고 컨주게이션 된 시스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친핵 성도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중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화합물에서 관찰된 전형적인 첨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왜? 첨가 반응을 해서 이거지. 여기에 만약에 이제 반응을 했어. 뭐 이제 BR2라고 하는 친전자체를 FeCl3라고 하는 루이스 X와 반응을 시켜서,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반응 메커니즘에서 반응을 했어. 그러면 예상을 했던 거는 저 BR2가 여기도 어쨌든 친핵체로 작용하니까 파이그램의 파이 전자가 친핵체로 작용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안티 첨가된 형태의 다이브로마이드 화합물이 생성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안 만들어졌어. 얘는 생성되지 않아요. 절대 생성되지 않아요. 뭐가 생성돼? 얘가 생성돼. 우리가 봤던 알켄의 전형적인 반응이 아니네? 그렇죠? 무슨 형태야, 얘는? 치환된 형태야. 수소 원자가 브로마이드로 치환된 형태야. 얘도 똑같거든? 저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성격이기 때문에 얘가 되면은 깨졌잖아. 에너지 이가 또 높잖아. 그쵸? 이렇게 안 간다고. 수소 원자를 그냥 브로마이드로 하나 치환시켜버리고 벤젠 고리는 유지하게 된다고. 이게 벤젠이라는 화학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반응에 있어서 큰 특징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신 방향성을 유지하는 치환 반응 형태로 대부분의 반응이 진행된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일단 전자는 풍부하다. 왜? 파이 전자가 6개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자가 굉장히 풍부한 거에 비해서는 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반응성은,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결과적으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가 풍부하니까 얘는 친핵체로 쓰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실제로도 벤젠은 친핵체로 쓰이는 반응이 저 주된 반응이에요. 근데 전자가 풍부하니까 친핵 성도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친핵 성도도 크진 않아. 그거는 벤젠의 안정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정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크다. 그러면 반응물과 그 중간체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 차이보다. 그러니까 실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 말이 친핵 성도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응 형태도 첨가 반응 형태가 아닌 치환 반응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의 특징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벤젠은.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벤젠이 되게 특징적인 화합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해석하려면 이제 분자 오비탈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벤젠은 모든 탄소 원자에 p 오비탈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6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하니까 그 6개의 p 오비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분자 오비탈은 6개가 되겠죠. 6개가. 이거는 이 구조에서도 요 구조, 여기
얘가 말단이 서로 만나면은 이게 벤젠이 되는 거거든. 얘도 p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 경우도 여섯 개의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졌잖아. 우리가 이거 11장에서 봤잖아. 그렇죠? 얘도 똑같아, 벤젠도.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사슬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오비탈이 푸사이 1부터 푸사이 6까지가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쭉쭉 올라가. 푸사이 1보다 푸사이 2가 높고 푸사이 2보다 푸사이 3가 높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 근데 얘가 고리 형태잖아. 고리 형태잖아. 그래서 저 p 오비탈이 만들어내는 분자 오비탈도 고리의 성격을 좀 띠게 돼요. 고리의 성격을 좀 띠게 돼. 자, 일단 고리 형태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고 6개의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진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럼 총 6개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절반은 보통 우리가 결합성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합성 오비탈. 즉,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결합성 오비탈, 본딩 오비탈.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안티본딩 오비탈. 그쵸? 반결합성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벤젠의 경우 푸사이 1부터 푸사이 3까지가 결합성 오비탈. 여기에 전자가 차죠. 그리고 푸사이 4부터 푸사이 6까지가 반결합성 오비탈이야. 자, 그런데 벤젠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 오비탈은 고리의 특징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거든, 실제로. 푸사이 1, 2, 3, 4, 5, 6. 유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분자 오비탈이 존재해요. 실제 이렇게 존재해요. 고리 형태에서의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화합물의 분자 오비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 고리 형태에 맞춰서. 자, 그래서 푸사이 2와 푸사이 3의 에너지 레벨이 같아요. 그리고 푸사이 4스타와 푸사이 5스타의 에너지 레벨이 같아요. 자, 푸사이 2와 푸사이 3, 푸사이 4스타와 푸사이 5스타의 에너지 레벨이 같다.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다. 이거를 어떤 용어로 해석을 하냐면 degenerate 되어 있다. 축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축퇴되어 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뭐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가진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푸사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p 오비탈들의 위상이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쵸? 다 지금 위쪽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아래쪽에 비어 있는 거. 그쵸? 다 이런 특징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전자 2개 존재하겠지. 총 6개의 전자가 채워져야 되잖아. p 오비탈이 6개니까. 자, 푸사이 2와 푸사이 3 에너지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자가 각각 2개씩 찼어요. 그래서 푸사이 1, 2, 3의 전자 6개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푸사이 1부터 푸사이 3까지가 뭐야? 결합성 오비탈인 거지. 그리고 얘는 노드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이 하나가 올라가면 노드가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얘는 고리 형태이기 때문에 노드가 존재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는 이렇게. 그럼 여기 3개의 p 오비탈 위상이 같고 여기 3개가 각각 같은 거죠. 여기와 여기는 반대, 여기와 여기가 반대니까 중간에 노드가 하나가 존재해. 그 나머지 하나의 노드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여기 원자와 원자, 탄소 원자를 서로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존재하는 p 오비탈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요게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각각이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렇게 뚝 평행하게 서 있는 거잖아.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이게 실제 평행한 거거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잖아. 서로 달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요 가로 쪽으로 노드가 그려진다. 자, 그리고 여기 점선이 그려졌는데 이게 이 각각의 p 오비탈이 가지는 p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결합성 오비탈은 당연히 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낮죠. 그리고 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은 반결합성 오비탈. 여기는 노드가 각각 2개씩. 이제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푸사이 6 스타. 얘는 에너지가 제일 높은 반결합성 오비탈이겠죠. 얘는 노드가 3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간혹 교수님들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성향에 따라서 이 오비탈을 그려라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그리기가 딱 보면 이렇게 그냥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 그리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비탈을 한두 번 정도씩 좀 그려보세요. 실제 그리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 정도는 그려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각 몰레큘러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 총 6개의 파이 전자는 3개의 결합성 오비탈에 차잖아요. 그렇죠? 우리 확인했고, 자, 결합성 몰레큘러 오비탈을 채움으로써 6개의 전자 모두가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어서 비편자가 돼요. 즉, 푸사이 1부터 푸사이 3 형태의 오비탈에 전자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비편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 컨주게이션 시스템에서도 봤던 그 에너지적인 이점, 에너지적인 안정도, 그쵸? 추가적인 안정도, 그거를 설명하는 개념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비편제화가 벤젠과 관련된 안정도의 근원이야. 근원이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앞쪽에 수소와 반응열에서 해석이 좀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엔과 트라이엔 사이에 그 정도의 에너지 감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다이엔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비편제화로 인한 에너지적인 이점이 있잖아. 근데 벤젠도 에너지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크기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벤젠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특이적인 안정도를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각각의 중간에 존재하는 p 오비탈들의 부분적인 오버랩으로 인해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비편제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비편제화 에너지 효과가 있어. 앞쪽에 그 수소화 반응열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이에는 이중결합 두 개가 각각 존재하는 것보다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형태보다 에너지가 낮아졌잖아. 그러면 그게 파이 결합이 하나가 더 존재해서 트라이엔 형태, 이중결합이 세 개가 존재하는 트라이엔 형태가 되면은 그 정도의 비율에서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크기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거를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벤젠이라는 화학종이 왜 그렇게까지 안정한지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야. 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지. 이 효과가 있어. 근데 이걸로만 설명되지 않는 그 큰 에너지, 감소되는 큰 에너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결합성 오비탈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 볼 건데, 자, 에테는 여기, 원실 부타다이엔 여기. 그쵸? 그럼 135 헥사트라이엔, 여기야. 그럼 이거의 평균 에너지가 되니까 여기겠죠. 이 세 개의 풋사이 1부터 풋사이 3까지죠. 그 전자가 차 있는 세 개의 평균 오비탈 에너지는 여기가 될 거야. 여기가 될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벤젠이잖아? 벤젠은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이겠죠? 풋사이 1, 2, 3. 그러면 벤젠의 경우에서도 전자가 차 있는 이 오비탈, 결합성 오비탈이죠? 파이 결합성 오비탈. 여기에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이 135 헥사트라이엔과 이거 사이에 뭐가 더 값이 더 작냐면 얘가 더 작아요. 당연하겠지. 이 값이 이것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오비탈의 평균값, 이 세 개의 오비탈의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얘가 더 낮아. 그러면 이게 사슬형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고리 형태로 존재하면은, 전자가 존재하는 결합성 오비탈의 평균 에너지가 낮으니까,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한 가지 요인은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습니까? 이게 한 가지 요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요건데, 얘는, 이제 다이엔인데, 사실,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트라이엔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요 성격이 하나가 더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 구조가 없어가지고 어쩌십시 이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거 트라이엔을 만들어야 돼. 지금 다이엔 구조인데, 트라이엔 형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성격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오케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밀집도를 보자고. 여기는 여기에 전자 밀도가 높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기에 존재할 수 있지. 부분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전자 밀도가 높고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해도 이쪽 부분도 여기 파이 결합 쪽에 전자 밀도가 높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긴 한데 이 135 헥사 트라이엔 구조에서 전자 밀도가 제일 높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중결합 쪽이야.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야. 거기에 밀집도가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기에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는 진짜 부분적이잖아. 부분적인 오비탈의 오버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벤젠을 봐봐. 빨간색이 어때요? 다 고르지. 다 고른 형태야. 말단이 묶이면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오는, 계속 반복해서 교대로 오는 성격이 돼요. 그리고 앞쪽에서 내가 말씀드렸지. 얘는 여긴 전형적인 이중결합이고 얘는 전형적인 단일결합 성격이거든. 실제로 보면. 물론 여기가 약간의 이중결합 성격이 조금 포함이 되겠지만 결합 길이로 보면은 여기는 거의 전형적인 이중결합, 얘는 단일결합이야.
근데 벤젠은 어땠지? 다 1.5 결합적인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이 결합들의 성격이 다 똑같다. 1.5 결합적인 성격이다. 이 결합의 성격이 다 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결합의 성격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전자가 이 결합의 전체적으로 이 결합을 만들고 있는 탄소 원자 전체의 비피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분자 전체에. 결합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중결합의 성격이 강하고 얘는 단일결합 성격이 훨씬 강하니까 전자가 이쪽 편에 그리고 이쪽 편에 이중결합에 좀 더 밀집돼서 존재할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에너지가 아주 크지 않았어. 근데 얘는 고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구조가 굉장히 특징적인 형태가 됐고 그러면서 모든 결합의 성격이 다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전자가 모든 결합에 다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6개의 파이 전자가 있잖아. 6개의 파이 전자가 있어. 그 파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여기는 여기와 여기에 그래도 밀집돼 있다. 오케이? 쉽게 말해서 총 100개가 있다고 쳐봐. 6개의 파이 전자니까 6개. 6개를 가지고 그냥 가상으로 그냥 가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6개의 파이 전자의 성격이 100이라고 봐봐. 6개의 파이 전자의 성격이 100이다. 100이 분할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는? 여기 30, 여기 30, 그리고 여기 가상의 구조 있잖아. 머릿속에 있지? 여기 또 30, 그리고 여기 5, 여기 5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밀집도가 35, 35, 35 이런 식으로. 그쵸? 맞나? 안 되나? 여기 30. 맞잖아. 그쵸?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맞아요.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러니까 총 100개 중에 기존에 존재했었던 결합이 아닌, 즉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쪽이 아닌 쪽에 놓여질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몇 개야? 100개가 여기 6개. 전체 다 골고루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여기에 전체가 골고루 존재하는 거죠. 그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 크기가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요게 벤젠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특이적인 안정도의 이유입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요.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벤젠은 되게 안정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로 부타다이엔, 사이클로 옥타테트라인 요것도 볼 건데 요거는 뭐 크게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교재에 나오니까. 자, 사이클로 부타다이엔은 원자가 4개잖아요. 그럼 p 오비탈이 4개가 존재할 거니까 푸사이 1부터 푸사이 4까지 분자 오비탈이 생성이 되겠죠. 자, 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거든. 고리 형태니까 얘도 고리 형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내요. 푸사이 1, 2, 3, 4.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푸사이 1은 전자가 2개가 찰 수 있어. 왜? 결합성 오비탈이니까. 그리고 푸사이 4 스타, 스타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네. 푸사이 4 스타는 전자가 안 차있지 당연히. 왜? 반결합성 오비탈이니까. 근데 여기서 생뚱맞게 애매한 게 뜨는 거야. 푸사이 2와 푸사이 3. 얘는 뭐와 같냐면 p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과 동일해요. 여기가 p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야. 그 똑같은 에너지 레벨에 이 푸사이 2와 푸사이 3라고 하는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전자가 총 4개잖아. 4개잖아. 그럼 4개 중에 2개는 넣었어. 그럼 나머지 2개를 넣어야 되잖아. 그 나머지 2개를 어떻게 넣을까? 푸사이 2에만 넣을까? 푸사이 3에만 넣을까? 푸사이 2가 번호가 더 빠르니까 여기만 2개 넣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왜? 에너지 레벨이 똑같은데. 이게 훈투의 법칙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 에너지 레벨이 똑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찰 때는 어떻게 차요? 하나씩 일단 넣고 그 다음 추가적인 게 존재하면 하나씩 더 넣는 거죠. 하나씩 차. 전자 쌍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홀 전자 형태로 푸사이 2에 하나, 푸사이 3에 하나에 존재해요. 자, 이렇게 p 오비탈의 레벨과 동일한 레벨에서 존재하는 오비탈, 새로운 분자 오비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결합성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하나가 추가됐어. 비결합성 오비탈. 이거 근데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알릴릭 시스템 11장에서 알릴릭 시스템 봤잖아. 알릴릭 시스템의 중간에 있는 게 비결합성 오비탈이거든. 그때 한번 용어로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푸사이 2가 비결합성 오비탈이 돼요.
요거는 잘못됐다. 풋사이 2와 풋사이 3까지. 풋사이 2와 풋사이 3가 비결합성 오비탈이고, 풋사이 4 스타가 반결합성 오비탈이에요. 저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자, 되셨죠? 그리고 풋사이 2와 풋사이 3는 축퇴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도 노드 없고, 노드 하나. 이렇게. 얘 노드 2개 존재하죠. 얘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존재하고, 총 4개의 파이 전자는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2개, 그리고 비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비결합성 분자 오비탈의 전자 비치는 혼탁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자, 비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홀 전자는 반응성이 되게 크겠지. 전자가 차 있어야 안정하잖아. 근데 전자가 존재하는데 하나밖에 없어. 라디칼 형태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반응성이 매우 크고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에 이중결합을 그냥 배치시켜 놓고 여기 이중결합을 배치시켜 놔요. 이쪽에 이중결합, 이쪽에 이중결합.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배치시켜 놔요. 그래서 얘는 결합 길이가 달라요. 여기는 전형적인 이중결합의 성격이 강하고 여기는 전형적인 단일결합의 성격이 강합니다. 두 개의 분리된 파이 결합으로 작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자가 조금 여기 부분의 밀집도가 높고 여기 부분의 밀집도가 높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다소. 그래서 불안정성을 다소 해소시켜준다. 결합 길이가 다른 거야. 여기와 여기가. 이게 맥머리 교재에 보면은 맥머리 교재 1장인가 2장인가 연습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 화물을 주고 이게 공면구조가 그려지지 않거든. 쟤는 공면구조가 그려지지 않아요. 공면구조가 그려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런 문제 타입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쪽의 결합과 이쪽의 결합의 결합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공면구조가 그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맞는 얘기지. 근데 궁극적으로 저 결합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줬어야 돼. 근데 1장이잖아. 1장에서 나왔다고. 최소한 여기 정도는 돼야 방향적 화물에 대한 성격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설명이 어려웠던 부분인 거야. 거기 부분은. 자, 공면구조로 그려지려면 그 공면구조를 변경했을 때 그 공면 혼성된 상태에서 각각의 결합들의 결합 길이가 같아야 돼요. 벤젠은 그게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면구조가 그려질 수 있는 거야. 고리 형태에서. 근데 얘는 이 결합 길이가 확연히 달라요. 얘는 이중결합적인 성격이 강하고 얘는 단일결합적인 성격이 강한 거야.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고. 각각의 성격이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공면구조를 그릴 건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다시 이중결합 성격이 강해지게?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쟤는 결합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러 부타다이엔에서는 공면구조를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반응성 되게 크거든? 그래서 얘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DSO도 반응을 해요. 마이너스 78도씨만 돼도 얘는 DSO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드는 거지. 만들 수 있어요. 실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가 결합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이클로 부타다이엔은 이렇게 이합체화되어 있는, 이거 다이머 형태라고 얘기해요. 다이머리제이션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이 8개죠. 그럼 성격이 다 똑같아. 8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하니까 풋사이 1부터 풋사이 8까지 생성이 될 거고, 자, 얘도 결합성 오비탈, 반결합성 오비탈 동행이 존재하고, 비결합성 오비탈도 존재합니다. 비결합성 오비탈. 왜?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여기가 p 오비탈 레벨이야. 그 p 오비탈 레벨에 동일한 거에 풋사이 4와 풋사이 5가 존재해요. 그래서 풋사이 4와 풋사이 5는 뭐다? 비결합성 오비탈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채워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와 성격이 똑같은 거야? 사이클로 부타다이엔과 성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불안정하죠. 불안정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에 전자가 다 차있고 6개. 그 다음에 하나씩이 더 존재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죠. 여기 풋사이 6스타부터 풋사이 8까지는, A스타까지는 반결합성 오비탈이 되는 거죠. 결합성 오비탈 3개, 반결합성 오비탈 3개, 비결합성 오비탈 2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파이 전자는 결합성 오비탈에,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6개, 그리고 비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이 경우도 사이클로 부타다이엔과 마찬가지로 비결합성 몰레큘러 오비탈에 존재하는 홀 전자는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안정화가 되느냐? 자, 평면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욕조 모양을 가짐으로써 불안정성을 다소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 부타다이엔이랑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엔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전자를 최대한 멀리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 멀리 배치를. 그래서 사이클로부타다이엔에서는 이쪽 편과 이쪽 편, 여기 단일결합적인 성격을 크게 놓음으로써 이쪽 편과 이쪽 편의 길이를 길게 놔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좀 더 풍부하고 여기에 좀 더 풍부하게 놓이게끔 최대한 그래도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존재하게끔. 사이클로부타다이엔은 사이클로옥타테트라에는 평면 형태로 존재하면은 어쨌든 굉장히 가깝게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조를 이렇게 틀어버린 거야, 분자를. 그래서 욕조 형태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중결합이니까 여기 부분에, 그리고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중간에 결합 길이가 길어지잖아. 여기는 단일결합적 성격이 강한 거고, 여기는 이중결합 성격이 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중결합적인 성격과 단일결합적인 성격의 공명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당연히 다른 거고요. 여기는 이중결합 성격, 여기는 단일결합 성격. 그래서 각각 분리를 해 놓는 거지. 욕조 모양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이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p 오비탈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게 완전히 평행하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컨주게이션이 잘 안 돼 있다. 컨주게이션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그때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렸처럼 컨주게이션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의 연속된 궤로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도표를 단순히 적용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긴 하는데 뭐 그 내용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벤젠이라고 하는 화학중은 굉장히 안정한 특징을 가진다. 왜 안정한지 좀 추가적인 에너지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는 내용 두 가지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 좀 이해해 주시고 사이클로부타다이엔과 사이클로옥타테트라엔은 되게 불안정하다. 그런 특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개념적인 내용이었어요. 개념적인 내용. 여기 가지고 직접 문제를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벤젠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비탈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거까지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